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관련된 한국경제신문사설입니다. 만들면 뭐든지 법 돼서야 의원 입법 제한장치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법은 말 그대로 한자의 어떤 뜻으로 보면 물처럼 흐르는 그런 순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면 뭐 그런 성문법이 필요 없겠죠.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으로 유지되는 윤리도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여서 대의기구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죠. 특히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과 부정, 편법, 그리고 자본의 노동 착취와 수탈이 자행되는 속에서 법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판결하는 수사하는 검찰과 판결하는 법원과 그걸 또 대리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법학자와 굉장히 복잡해지는 법을 둘러싸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뭐 법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법이 없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법을 최소화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혁신, 변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이 정권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뛰게 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라는 두 번째 기획 시리즈로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신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주, 뭐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국가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자,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수탈당하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 기업의 어떤 이윤의 결과 사회적 손실로 증가되고 있는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은 도외시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수역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연평도 등대 점등 동의한 군과 나홀로 평화수역 환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의료수역 설정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있고 NLL 약화는 반안보 반헌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조차 반안보 반헌법이라면 결국 이를 남북 간에 합의하고 또 비준한 남북 군사 합의를 비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건 뭐 그렇다면 뭐 문화일보가 하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이 하든 헌법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뭐 헌법재판관이 다 판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적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퇴진과 박근혜의 그 파면이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됐지만 그게 헌법재판소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1,700만 촛불의 힘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공격용 북 도발에도 미일 먼저 통화 정상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북 위협 외면으로 한미일 공조 이탈하면 곤란하다. 문화일보는 북 도발에 식량 지원 나서는 문정부 핵무장 더 거둘 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미 간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응도 마땅치 않고 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식량 지원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반도 협상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죠. 협상 과정에서 대화와 함께 사실 물리적 실력 행사도 벌어집니다. 대화가 되면 무조건 모든 물리적 행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만이 뭐 미사일이냐 발사체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훨씬 더 장거리 전략무기인 IC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고 미 함정에서 발사하는 등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태는 있지만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실력 행사를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실력 행사가 결국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지 파탄의 결과인 것인지는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핵무장을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물론 인도주의적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기 신도시 일터 주거 공유라는 자족도시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부동산 대책을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도시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뭐 원론적인 주장은 맞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은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이건 뭐 서울도심을 계속 개발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자꾸 운운하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구도시란 말인지 묻고 싶고 왜 도시를 자꾸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왜 신도시화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예전부터 뭐 서울에도 신촌이 있습니다만 전국 곳곳에 가면 촌이 있는데 촌을 새롭게 도시화하는 것을 이제 신촌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신자로 붙여서 말이죠. 이건 뭐 끝없는 이 논쟁일 수 있고 개발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아일보가 부동산 대책을 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토지와 주택의 이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한은 부동산 대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두가 부동산 대책이죠. 서울을 계속 개발하는 주장, 이것은 뭐 당연히 자본의 논리고 투기적 이 돈의 논리입니다. 이건 거의 뭐 현재 이 서울의 그 하늘 치솟는 빌딩과 아파트를 밀집시키 놓았는데 여기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개발해서 높이고 밀집시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도시에도 인간이 살아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밀집시켜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인간의 삶의 주거 환경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전쟁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나 지진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도시는 결국 집단적 죽음의 재앙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곳곳에 붕괴 위기 아파트, 대형 사고 또 나야 정신 차릴 건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대안이 지금 없는 겁니다. 모든 신규 토목공사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든 신규 토목공사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전에 안전과 정말 수리가 필요한 것 또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안전에 모든 예산과 자재를 총동원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 남부 지역에만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포항 경주와 같은 그런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토 대지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뭐 새롭게 모두 그래서 다 새롭게
허물고 건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안전조치를 취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곳에 예산, 토목 건축 예산을 전적으로 다수를 투입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선거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신속 안건 되자마자 의원수 확대, 분불되는 꼼수 정치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도 만약에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국회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2024년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이런 형태로 아예 논란이 적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서 복잡하죠. 거기다가 이제 의원수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잡하다는 사회에서 입법이나 정치활동 영역도 더 넓어지고 전문성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적정하게 늘리는 것은 필요한데 물론 뭐 그것이 국회의원 정수, 보좌관 수, 그다음에 세비, 전체 국회 예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수 늘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를 현재 뭐 40명선 70명선으로 늘리는 것이 여야 사당이 이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300명을 저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하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뭐 40명, 70명이냐 100명이냐 늘리는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300명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 비례대표 문제의 형평성은 다 해결된다. 그리고 지역정치와 결탁해서 부패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지방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퇴행적 부패의 얽매인 이권의 얽매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라 전체 국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정부의 소통 부족으로 성급한 정책 나온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키에트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성급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내용을 지금 싣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목표로 소통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미세먼지 해결책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제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규제 필요성 입증, 법령 신설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금융위원회가 1110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를 풀고 말고 이전에 현재의 금융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죠. 오늘날 세계된 금융자본은 국가의 금융규제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돈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만약에 세계적인 돈이라면 세계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투기자본들 탈세, 면세 지역으로 도피해 있는 자본들이 뭐 수십조 수천조가 아니라 수경조의 돈들이 해외에 투기적으로 세금만큼 내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무슨 뭐 금융대 규제를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돈을 다 없애버리고 물물교환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한은 현재의 이 세계화된 금융자본, 금융투기자본의 지배하에서 국내에서의 이런 뭐 규제를 몇 개 없애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탈원전 모델이라던 독일도 값비싼 실패 판정받았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하기로 독일은 결정했고 세계 1위의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됐다.
그런데 풍력, 태양광 등 천수탑 발전은 원전에 비해 효율이 낮다. 이렇게 지금 이 문화일보가 억지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뿐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풍력, 태양광이 뭐 천수답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원전을 계속 핵발전소 계속 하자는 것은 핵발전소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제 주장에 근거하는 건데, 지향이 누적되고 있는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될 사용 핵연료 문제가 됐던 지금 지진과 전쟁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이 재앙, 인류를 완전히 멸족시킬 이런 재앙의 그런 핵발전소가 효율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네요. 조선일보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검경은 수사 권력 쟁탈 전 앞서 폭력노조 수사부터 하라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검경 수사권 논쟁이 벌어졌으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사설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폭력노조 운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건설 현장에서 생존권을 둘러싸고 일자리 둘러싸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건설 노동자들의 그 충돌을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에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수십조 원 분식 회계하면서도 불법 부정 서류를 땅바닥에 묻은 이 수사는 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김학의를 비롯한 고위 권력층의 그 권력형 범죄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 상태인지, 그럼 여기에는 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연결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네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이렇게 검경 수사권에까지 연결시키면서 정말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은 왜 검경 수사권에 연결시켜서 이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건덕지만 있으면 그냥 노조 폭력을 침소봉대시키려는 이 조선일보의 추악하고 야만적인 아주 비굴한 사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제 현실 인정 않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더 위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말했는데, 정부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100명의 경제학자들의 다수가 오늘날 경제위기의 현상만 진단할 뿐, 현상만 지적할 뿐, 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위기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어버이날 행복한 100세 시대 위한 장기 전략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생활비 걱정에 은퇴조차 못하는 한국 노인들, 일본의 인생 100년 시대 같은 미래 구상이 절실하다. 근데 뭐 계속 일본의 구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일본과 유럽 꼭 뭐 일본과 비교할 문제도 아닙니다. 유럽과 비교하거나 이런 뭐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이 노인들이 100세 이전에 세계 최고의 OECD 국가 최고의 그 수준의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과 최고 높은 수준의 노인 자살률에 처해 있는 이런 이 단기적인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뭐 100세까지가 아니라 그 100세 이전에 벌어지는 이 참혹한 재앙에 대해서 국가가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